네, 식초 쌤이 펴보시고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숙제에 함수에 특한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런 기호를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기호를 배우게 되고요. 이제 저 기호에 이제 리미트라고 읽어요. 리미트가 원래 뜻이 이거고, 제가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제한하다. 리미트 잠깐만. 제한이라는 명사나 제한하다라는 동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영어 시간은 아닌데 어쨌든. 근데 이게 제한이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고요. 수학에서 볼 때 리미트는 이제 뭐 한계, 리미트가 원래 한계의 뭐 이런 한계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 단어는 그런데 이제 수학에서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 겨울방학이 지났을 때, 끝났을 때까지 한 어떤 친구들은 리미트의 의미를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문제만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리미트에 대한 걸 뭐랄까 몸으로 약간 느낀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껴주고 나서 이제 킬러 문제까지 잘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거예요. 물론 기회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름방학도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이해 못했다 한들 여름방학 때 이해하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게 이건 제 생각인데 한 번 이해를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이 안 하는 거라고 할게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한 번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여름방학 때도 똑같이 안 하고 2학기 학기 중에는 똑같이 안 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문제를 적당히 풀기만 하는, 쉬운 문제는 맞추고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늘 내용은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말했죠, 수트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리미트는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밑에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지 않겠고요. 이 밑에 부분은 이제 정의역이 가고 싶은 도달하고 싶은 뭐라고 하죠? 가고 싶은 점이라고 할게요. 점에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도달하고 싶은 곳에 나타내는 거예요. 도달하고 싶은 곳. 네. 도달하고 싶은 곳.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함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리미트는 제가 수업 1에서 옛날에 시그마 설명할 때는 시그마는 여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고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리미트는 쟤네 둘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요. 리미트는 한 다음에 나오는 값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게 뭐 2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이 값 있죠. 이걸 네모친 거예요. 리미트는 하고 나온 값, 이 나온 값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아시겠죠? 약간 제가 국어적인 실력이 제대로 부족해서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뉘앙스와 느낌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미트를 제대로 배우려면 입실론 델타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입실론 델타까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대학교 때 1학년 때 배울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문과가 아니라면 어쨌든 이과라면 공대든 자연대든, 그러니까 공대를 가던 아니면 자연과학과를 가던 1학년이 되면 무조건 배우는 게 입실론 델타인데 그거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 교육 과정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뉘앙스만 잘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리미트는 뭐뭐뭐로 리미트라는 함수가 봐봐요. 이 리미트라는 이 기호가 애초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내포하고 있는 기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뭐뭐로 가까워지는 중인데 그 뭐뭐뭐만 쓰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로 가까워지는 중이라는 뜻은 이미 리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거를 생략하고 얘만 딱 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왔어요. 1차 함수죠. 그쵸? 자, 뜻이 뭐냐면은 x가 1로 가까워지면, 잘 보세요. x가 1로 가까워지면, 이건 치역값이야, 일단. 치역값. 정의역이, 봐봐. 정의역이 도달하고 싶은 점이 있어. 그러면은 그로 인해 치역도 어딘가로 도달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고. 봐봐. x가 1로 가까워지면은 이 친구의 치역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이 문제가. 이 문제의 뜻 한 번만 써봐. x가 1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게 엄청 가까워지는 거야, 알았지? 이 말 한번 써봐, 말로 한번. x가 1로 가까워지면, 엄청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아. x가 1로 엄청 가까워지면, 치역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를 물어보고 있어. 이 문제가 그런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x가 1로 가까워지면, 치역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를 물어보는 거야. 요 뜻이. 오케이? 야, 연이 어디로 가까워져? 모르겠어요. 네. 그럼 알았어. 그럼 다시 연이 어디로 가까워져? 2요. 네, 2로 가까워지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을 딱 그리면 이런 함수죠? 여기 1이 있고 1이고 여기 2일 텐데, 자, x의 값이 정의역이 봐봐, 이 함수에서 정의역이 1로 가까워져. 이쪽에서 가까워지든 이쪽에서 가까워져. 그럴 때 x가 1로 가까워질 때 치역값은 2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봐봐, 그래서 얘는 원래는 봐봐, 이걸 물어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이게 정답이야, 제대로 표현하면. 근데 뭐라고? 이 내용은 이 리미트 비호 안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생략하는 거야. 생략. 알았어? 생략하는 거야. 생략되니까 우리는 정답은 이렇게만 쓸 거야.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리미트에서. 진짜 요거밖에 없거든, 리미트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자꾸 애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은, 어떻게 푸냐면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대입하지 뭐 2 이런 거 많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여기 반에 있는 친구 중에 절반 이상은 그럴 거야.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선생님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선생님 때는 2학년 1학기가 이제 너네 수투였거든. 2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웠을 때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어. 심지어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3학년 때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야. 다르더라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막 어거지로 푸는 느낌이고, 이래서 그냥 다시 공부했는데 그냥 스스로 깨우친 거야. 그리고 나서 대학교 가니까 입진론 대타를 배우게 되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제대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게 그 뭐랄까, 극한 문제를 풀 때 말장난 같고, 그 다음에 뭐 어차피 당연한 건데 괜히 그냥 뭐 되게 별거 아닌데 되게 세세하게 막 굳이 볼 필요 없는데 세세하게 보는 느낌이고, 이런 걸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 2로 가까워지는 중이겠지? 이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 그냥 뭐 대충 2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랄까, 나중에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리미트가 수투의 근본인지라 근간인지라 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분도 배우고 얘를 통해 적분도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제대로 안 하면 미분 적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거야, 실제로. 수투 내용 전반적으로 봐봐,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인데 이 싹 다 이제 리미트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싹 다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참고로 말할게.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2등급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문제 풀면. 원래 그런 과목인데 얘가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 수능을 볼 때 문제가 좀 돼. 수능에서는 이런 개념에 대해 좀 약간 따지는 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때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 늘 기억해. 뭐뭐로 가까워지는 중이 이미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값만 딱 내뱉는다는 거.
이 숫자만 내면 된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지?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2보다 좀 크거나 작을 거 아니야. 봐봐. 얘가 1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정의역 1이 왼쪽에서 가까워지면은 딱 2라는 값보다 조금 작을 거잖아. 그치? 1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면은 딱 2라는 값보다 조금 클 거잖아. 2보다 좀 크잖아. 실제로 값은 이렇게 나오는데 리미트 때문에 그냥 우리가 2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값은 2가 맞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려운데? 이거랑 비슷한가? 가우스랑 비슷한가? 가우스 보자. 가우스가 2.1을 넣으면 2가 나오잖아. 가우스의 경우가 제일 가까운 값 중에 가까운 정수 중에 가까운 애 중에 뭐라고 해야 돼? 정수 중에 제일 가까운데 작은 애를 뽑는 거잖아, 그렇지? 2.1을 넣으면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2.1이 딱 2가 된 거잖아. 그리고 이건 진짜 2가 맞아. 이보다 좀 크다 작다 이런 거 없어. 리미트도 마찬가지야. 리미트도 그냥 딱 2가 나온 건 맞아. 결과는 2가 맞고 이 함수가 이것도 함수거든, 함수. 리미트도 함수거든. 그래서 리미트라는 상자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딱 얘가 나오는데 실제 의미는 뭐라고? 2로 가까워지는 중이니까 2가 나온 거야. 어렵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 네. 조금 더 해봅시다.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해볼게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제 나중에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나저나 오늘까지는 예은이가 올 줄 알았는데 결과 안 와버렸네. 학원에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이 없는데 숙제 첫 시간에 빠지는 거 진짜 안 좋아서 지난번에 그냥 이 내용을 좀 잠깐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걱정이다.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보자.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제 리미트를 제대로 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극한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은 리미트가 극한이에요. 아시겠죠? 얘를 푸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여기 함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함수를 그릴 거예요. 함수를 그린 다음에 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면서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면서 그때 y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원래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연우한테 이 그래프를 안 그려주고 얘를 물어봤을 때 연우는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극한 문제 설명할 때 조금 이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연우가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옆에다가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는 함수가 있다 칩시다. 1을 넣으면 2가 나오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의 x는 얼마일까요? 인수 얼마일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딱 아닐 수도 있는데 문수가 잘 대답해 준 거는 제가 의도한 대로 이게 다 기훈이가 하는 역할들인데 네 그쵸. 기훈이가 요새는 애들 많이 아껴가지고 이제 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자 보세요. fx 잘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보세요. F라는 상자에 1을 넣으면 x값 1을 넣으면 2가 나와요. 2가 나오니까 점이 찍힌 거죠. 1,2라는 점이 찍힌 거죠. 그럼 다 아시죠? 함수에 뭘 넣어서 나온 값을 가지고 우린 점을 찍죠. 근데 이 함수는 1을 넣으면 2는 나오는데 x가 1로 가까워질 때는 치역이 1이에요. 1로 가까워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리미트를 제대로 이해 못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자 이게 x 값이 딱 그 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값인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얘가 x가 1로 가까워지는 중이라고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x가 1이 되진 않아요. 절대 1인 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러면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사치죠, 근사치. 정확한 값이 아니고 근사치예요. 리미트는 근사치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대충 근사로 어디로 가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리미트를 근사치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분을 할 때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이등급은 무난하게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여기 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사치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어쨌든 x가 1로 갈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1로 가까워지는 거지 1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 크던 조금 작던 가까워지고 대신에 1이 되진 않는 거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x가 1로 엄청 가까워지면은 y값이 1로 가까워지죠. y값도 1로 가까워지죠. 그렇죠? 오른쪽에서 봐도 1로 가까워지죠. 그런데 함수값은 딱 그 녀석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1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연우한테 아까 물어본 이 함수는 다 이어져 있죠. 다 이어져 있으니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그냥 여기에 대입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연우가 대입을 했겠지. 대입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이런 경우는 함수가 연속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함수의 연속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이거든요. 지금 단어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여기 있는 문제는 그려서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려서.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그려서 x를 가까이 보내세요. 왼쪽에서도 보내고 오른쪽에서도 보내세요. 그래서 나오는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를 관찰하세요.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 수학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과정 수투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수투 극한에서 제일 그 다루는 개념이에요. 그림을 그려서 문제 풀게 할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지정한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결국 대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대입을 할 때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이 친구 함수가 연속이구나. 연속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겠네요.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극한을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좀 문제인지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분들이니까 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라서 그런가 뭔가 말이 안 나네. 오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배웠으면 자, 용어 하나 더 배웁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극한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 몇 개를 풀면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입니다. 대충 뭔지 아시겠죠? 봐봐, x가 1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도 있잖아. 왼쪽, 오른쪽은 수학적인 표현이 좀 아니고 x가 1보다 작은 부분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1보다 큰 부분 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가까워지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고 큰 부분으로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한단 말이야. 표현을 이렇게 리미트 표현할 수 심지어 표현 방법도 있어. 자, 1보다 좀 작을 때 라고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알았죠? 이런 기호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x가 1보다 좀 클 때라고 기호를 붙여요. 플러스 기호죠. 선생님 때는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에 1 빼기 0이라고 썼어요. 아니 쌤, 1 빼기 0이면 1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저 0이 뜻이 아주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좀 1에서 아주 작은 값을 빼면 1보다 좀 작겠죠. 이런 거였는데 이제 0은 생략하고 이렇게 기호를 쓰기로 바꿨어요. 교육부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fx래요. 자, 이거 가릴게요. 이쪽 fx는 이게요. 보세요. 자, fx의 1에서의 좌극한의 치역값은 얼마니? 어디로 가까워지니? 라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기호를 해석해 봅시다. fx라는 함수가 x가 1보다 작게 올 때, 작게 가까워질 때 그때 치역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니? 를 물어보는 거죠. x가 1보다 작게 가까워질 때 치역값은 2로 가까워지네요. 그렇죠? 얘는 2겠죠. 그렇죠? 얘는요. x가 1보다 크게 가까워질 때, 정의역이 1보다 크게 가까워질 때 y값은 어디로 가까워지니? 6이죠? 그렇죠? 좌우극한이 보세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다를 수도 있죠.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거 좀 지울게. 여기 필기는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앞쪽 약간 멍 때리다가 앞부분 필기 못했으면 영상 꼭 다시 보세요. 늘 말하지만 수트는 개념 안 잡히면 좀 답이 없어집니다. 아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몰라도 할래나? 문제는 풀려나? 감으로. 자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요. 잘 들어보세요. 예은 학생 어머니랑도 통화가 안 되신 거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이 표현이 하나 있고 여기에 플러스 붙은 게 있고 마이너스 붙은 게 있고 총 세 개죠. 자, 이렇게만 써져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야, 좌우 둘 다 봐. 이런 뜻이에요. 좌우를 둘 다 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친구는 근데 좌랑 우가 그러니까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으면은 그 값을 내뱉으면 돼요. 같으면 내뱉으면 되는데 다른 경우가 문제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저기 있는 fx를 봅시다. 파란색. 저 fx는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값을 써줘 하면 여러분들 뭘 써야 될까요? 자, 지훈아 뭐 써야 돼? 파란색 기준으로 보자. x가 1로 갈 때 극한값 뭐라고 써야 돼? 4? 그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2도 아니고 4도 아닐 거니까. 멈춰서 왼쪽은 2고 오른쪽은 6인데 재훈이는 그럼 평균을 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좌우가 다른 경우는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이 없다예요. 정확히는 수학에서의 없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늘 말했죠. 수학에서의 없다는 진짜 없는 거랑 정의할 수 없는 거랑인데 이 친구는 진짜 없는 거예요. 없다예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라고 쓰시면 돼요. 없음 0분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거 값이 없죠. 네, 0에 0제곱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없어요. 없어요. 사실 얘네는 좀 아닌데 얘네는 값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현대 사회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근데 얘는 진짜 없어. 진짜 진짜 아예 없는 거야. 얘는 뭔가 있기라도 한데 얘는 뭐라고 쓸 수도 있거든. 얘는 무한 대답을 쓸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 없어. 존재하지 않아요. 알았죠? 좌우가 다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좌우를 둘 다 봐야 됩니다. 둘 다 봐야 되고 두 아이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알았죠? 야, 그럼 물어볼게. 야, 은수야. 그러면은 아씨, 둘 다 fx로 해가지고 야, 이거 얘를 gx로 바꿀게. 은수한테 질문이 갔는데 왜 이렇게 영어가 좋아하냐? 자, 은수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기 저 그림에 있는 gx 있잖아. gx는 얼마야? 1. 1 맞아? 좌우가 존재해? 네. 뻥 뚫려 있는데? 왜 뚫려 있잖아? 1 맞아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까 처음 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뭐야, 약간 석이 나가는 그런 무슨 소리인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데.
자, 리미트라는 것, 즉 이 극한 값은 함수 값이라는 관련이 거의 없죠. 점을 찍는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어쨌든 봐봐. 1이 되기 직전과 직후에는 그래프가 쭉 다 그려지고 있죠. y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볼 수 있죠. 네, 극한 값은 가까워지는 그 값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관련 없이 얘는 나오죠. 왜요? 야, 1의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y값이 1로 가까워지고 1의 오른쪽으로 정역이 가까워질 때도 y값이 1로 가까워지잖아. 둘 다 존재하죠? 똑같죠? 그리고 좌우가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는요. fx 여전히 저걸로 할게요. 얘는요 6이죠. 얘는 또 있어요. 얘는 오른쪽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느낌은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중학생들한테 수트를 알려줄 때 다른 학원들 선행을 할 때 그냥 대충 그림 그려놓고 야 대충 가까워지잖아 그냥 이 값이야 라고 설명하고 땡이거든요. 극한 되게 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걱정인 게 그렇게 배워온 애들이 나중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 진짜 중요한 게 아까도 내가 안 지우고 싶었는데 지웠지만 극한에 제일 중요한 게 가까워지는 중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가까워지는 중. 알았어? 그럼 어디로 가까워지니에 어디만 딱 뽑아내는 게 극한이란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내가 우리 학원 중학교 2학년 애들을 작년에 수출을 가르쳤는데 이제 지금 미적도 배워. 고3 애들이랑 같이 배웠는데 학생 하나가 고3 애들보다 잘해. 그래가지고 좀 걱정인데 시영이는 겨울방학 때는 맨날 안 다녀. 왜죠? 작년 몰라. 어떻게 알겠어 내가? 걔네 시간 다 줬어. 쌤 다른 사람으로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기윤이 상도 나오고. 아니 근데 어차피 걔네가 특목고 준비한답시고 다른 학원 가야 될 때기도 해. 난 특목고 준비는 안 해줄 거라서. 시험이 등록고 준비해요. 몰라? 생각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가면 가는 거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그래도 벌써 한 명은 갔어. 근데 좀 기분 좋은 얘기는 듣긴 했지만 가서 이제 테스트 보는데 수학은 개잘 나와요. 근데 난 중학생들한테도 심지어 이렇게 가까워지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야만 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디로 가까워지는 중에 그 어디만 딱 뽑아내는 게 극한이에요. 그리고 극한값 문제는 그림으로만 풀 겁니다. 그림으로. 지분이 있는데요. 네. 해보세요. 극한값이 없다는 저게 있잖아요. 네. 저게 진짜 문제인가요? 문제에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 같은 거에는 그 값이 없다라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1, 2, 3, 4, 5번 보기에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죠. 어차피 객관식 아니면 서술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연우가 좀 약간 뭐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참고로 말하면 극한값이 없는 경우가 이제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죠. 있는 것들로 많이 내겠죠. 답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로 내겠죠.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거 하나 풀어보게 할게요. 리미트를 풀 때 이제 무한대 기호도 배우게 되는데 일단 무한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뭐 영어로는 인피니트인데 인피니티인데 잠깐만. 인피니티 그게 명사네. 인피니티는 형용사고. 자, 일단 보자. 맞을걸? 맞대 수환이가. 네, 영어를 잘하는 수환이가 맞대요. 자, 보세요. 자, 인피니티인데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약간 좀 와닿지 않으시죠? 말로 표현하면 진짜 졸라 개짱 큰 수예요. 이걸로 표현이 안 돼요. 네, 이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다가 1000 해가지고 0을 계속 채울게요. 칠판에 꽉 채울게요. 0을 한 400개 쓸 수 있을까? 500개? 0으로 꽉 채울게요. 그런 수가 있다 칩시다. 뭐 10의 500제곱 이렇게. 걔보다 훨씬 커요. 10의 500제곱은 무한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수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질 때까지 이제 칠판으로 계속 0을 쓴다 칩시다. 연우가 갑자기 여기 빌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칠판에다가 0을 쭉 쓰기 시작해요.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쭉 썼어요. 진짜 몇 개를 쓸지 상상도 안 가죠. 근데 그것조차 무한대 입장에서는 작은 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는 얘 입장에선 엄청 작은 수다. 그만큼 얘는 엄청 큰 수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합시다. 이런 이미지로 가져야 돼요. 수트가 약간 뭔가 뭔가 딱 떨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미지로 가져가야 될 게 좀 많아요. 이걸 딱 떨어지게 배우려면 뭐라고요? 대학교 때 입실론 델타를 배우셔야 돼요. 그게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찾아보셔도 돼요. 그렇죠? 입실론 델타 기호가 이거였나? 까먹었어요. 이거네요. 야, 대학교 1학년이 내 입장에서는 벌써 15년 전이야. 16년 전? 막 이래가지고 까먹을 수밖에 없지. 17년 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네 살아온 그 연수랑 비슷해. 대학교 1학년이. 그래서 까먹었어. 어쨌든 입실론 델타라는 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은 제가 설명한 정도만 딱 이해해도 좋아요. 무한대는 아주 큰 수인데 추가적으로 쓰세요.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있죠? 연필로 쓸 수 있는 숫자 있죠?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항상 얘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입니다. 네, 아예 보이지도 않는 수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네,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무한대는요 이제 구별이 돼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구별됩니다. 이거 아까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랑 다른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쪽에 있죠? 자, 무한대는 무한대보다 좀 크다 작다 이런 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무한대는 좌우 극한이 구별되지 않아요. 너무 큰 수라서. 이렇게 상수들은 우, 좌가 구별됩니다. 1보다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게 구별이 되는데 이 플러스 무한대 같은 경우는 그냥 졸라 큰 거예요. 그냥 쭉 오른쪽에 있는 끄트머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오른쪽 끄트머리. 얘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왼쪽 끄트머리를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좌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가끔 그러니까 내가 봐봐요.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보세요. x가 1로 갈 때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1의 왼쪽과 오른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x는 1의 왼쪽과 오른쪽을 얘는 꼭 봐야 돼요. 1은요. 근데 얘는 왼쪽 오른쪽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끝에만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이런 거는 좀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좌극한이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굳이 보지 않을 거예요. 안 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볼게. 좀 많이 길었는데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야 수아나 이거 얼마 나올까? 0이에요. 만약에 수환이가 지금처럼 풀었다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뭐라 했죠? 극한 문제는 무조건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의예요. x분의 1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프가 얘죠? 여러분들 보세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 아이의 y 값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0으로 가까워지는 중이죠. 근데 0이라 쓸 수 있어. 잘 들어봐. 딱 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이 선 이름이 뭐야? 점근선이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같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에는 아주 엄청 큰 수를 집어넣어도 0은 안 되는데 우린 0이라고 쓸 거야. 왜? 0으로 가까워지는 중이니까 리미트 거의 F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어? 절대 0이 안 나오잖아. 딱 0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0이라고 쓸 수 있어. 왜? F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미를 좀 파악해 보세요. 또 뭐 해볼까? 자,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볼까 일단? 이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일단 잘 들어봐. 그냥 풀어보자. 이런 문제가 있어. 저희가 얼마 나올지 구할 건데 잘 들어봐. 구할 건데 구해봐봐. 구해보고 나서 쉬는 시간 끝나고 이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알았죠? 근데 참고로 제가 말했죠. 저는 분명히 아까 수업 시간 내내 강조한 게 있어요. 극한값을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극한값을 구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뭔지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습관적으로 인수분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해보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쉴게요.